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원인 경우의 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온라인을 통해서 이 경우의 수 단원을 다 일단 마칠 예정이에요. 일단은 경우의 수 들어가기 전에 좀 배경 설명을 하자면, 일단 경우의 수 단원에서 최종적인 목적은 그냥 개수 세는 거예요, 그죠? 개수 세기인데, 개수 세는 거 뭐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빠짐없이 셀 때 빠지는 게 없어야 되고, 또 두 번 세면 안 되겠죠, 그죠? 중복되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잘 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또 우리가 수능을 또 보잖아요, 그죠? 이 수능에서는 이 경우의 수 단원의 평가 목표가 뭐냐면 분류하기예요, 분류하기. 경우의 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냐면 분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분류를 잘하면은 빠뜨릴 경우도 없고 중복하지도 않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경우의 수 문제를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네, 만능인 풀이법이 있어요. 뭘까요? 네, 그냥 노가다야, 노가다. 다 써보는 거, 그죠? 다 풀 수 있어, 모든 경우의 수 문제를, 시간만 있다면, 그죠? 근데 상당히 불편하고 실수하기도 좋겠죠. 중간중간에 쓰다 보면 빠뜨리는 것도 생길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노가다 말고 좀 다른 방법들을 쓸 건데, 빠뜨리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수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도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거, 가지치기에서 세는 거. 요게 여러분 노가다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수능에서도. 네.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 공식 하나로 풀리는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이 수형도를 잘 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좀 더 수업하면서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제 공식, 이렇게 수형도로 짠 다음에 각각의 여러분 여기에 공식들이 들어가요. 순열 공식이 들어간다든지 조합 공식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는 걸 좀 알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일단은 여기에서 사실 경우의 수라는 단원 자체는 나중에 우리가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확률과 통계 단원이에요.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확률과 통계 단원인데, 그 중에서 경우의 수 또 전체도 아니야. 순열, 조합, 요 두 가지만 그냥 먼저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요거의 끝이냐? 그렇진 않아요. 중복순열이라는 게 있고 중복조합이라는 거를 확률과 통계 다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좀 별론데, 배우려면 다 배우던가 아니면 나중에 좀 배우면 좋을 텐데 따로따로 좀 떨어져서 배우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 순열과 조합을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 공식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만 알면 사실은 다 풀 수 있어요, 문제를. 네. 그래서 이걸 먼저 배우고 나서 순열과 조합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합의 법칙을 볼게요. 내가 이제 뭐 여기 문제를 바로 볼게요. 미술관을 가려고 해요. 미술관을 가려고 해서 교통편을 알아봤더니 버스로는 이렇게 세 가지 버스가 있고 지하철로는 두 가지 지하철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 내가 미술관을 갈 수 있는 노선의 방법의 수가 몇 가지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볼게요, 그죠? 그냥 이거는 뭐 여러분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잘 대답할 거예요, 그죠? 네. 버스 3개고 지하철 2개, 다 합쳐서 5개다, 그죠?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 3이라는 숫자랑 2라는 숫자랑 어떻게 했어요? 더했죠, 합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합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네, 굳이 뭐 이런 명칭을 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경우의 수를 셀 때 더하기만 하는 건 아니고 곱할 때도 있고요, 또 나중에 배울 거예요. 확통을 가면 나눌 때도 있어요. 그리고 뺄 때도 있어. 그래서 언제는 더하고 언제는 곱하고 언제는 나누고 언제는 빼는지를 여러분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죠? 그러려면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어떨 땐 더하는지, 그죠? 그래서 이거 먼저 보면, 잘 보면 이거를 버스라는, 이건 이제 여러분 사건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그 전에 사건을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책에 사건의 정의를
얘기해주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은 여러분 일상 생활 속에도 쓰는 말이죠, 그죠? 사건, 사고 이런 거, 그죠? 그거랑은 의미가 좀 다른데 일단 확통에서 나온 용어예요. 확률과 통계에서. 근데 사건을 알려면 먼저 여러분 시행이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사건은 시행의 결과거든요. 시행이란 말도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쓰죠, 그렇죠? 근데 수학에서 시행이란 건 뭐냐면 주사위 던지는 거, 동전 던지는 거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같은 조건에서 좀 적어두세요, 여러분. 책이 없기 때문에 반복 가능하고 결과는 우연에 의해서 주사위가 짝수가 나올지 동전이 뒷면이 나올지 우연에 좌우되죠. 좌우되는 거를 우리는 시행이라고 해요. 그죠? 동전 같은 거 잘 보세요. 우리 동전 한 번 던지고 나서 두 번 던질 때 앞이 나올 확률이랑 뒤가 나올 확률이 바뀌진 않죠. 조건이 똑같죠. 그죠? 주사위도 마찬가지죠. 주사위 던질 때 1이 나올 가능성, 두 번 던진다고 해서 또 그 가능성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죠.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죠. 주사위 반복해서 던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1이 나올지 2가 나올지는 우연에 의해서 좌우되죠. 이런 걸 시행이라고 그래요. 그 시행의 결과들, 예를 들어서 뭐 동전이라는 시행을 던졌을 때 그 결과 뭐 앞면이 나오기도 하고 헤드, 아니면 뒷면이 나오기도 하고 테일,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주사위를 던질 때 1이 나오기도 하고 2가 나오기도 하고, 그죠? 이런 것들 우리 사건에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짝수,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 이런 것도 사건이에요. 아니면 홀수, 아니면 소수, 2, 3, 5, 뭐 이런 숫자, 이런 것들 다 사건이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개수를 셀 때 우리가 처음에 집합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그죠? 현대 수학은 집합을 통해서 다시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집합을 써서 방정식, 함수들도 체계화했지만 확통도 아주 체계화했거든요, 확률과 통계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나중에 확률과 통해서 배우겠지만 집합처럼 이렇게 대문자로 써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하나하나를 원소들로 써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져 짝수라고 하면 2, 4, 6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홀수라면 1, 3, 5 뭐 이런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개수들을 셀 거예요. 아, 이거 세 가지, 세 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제 합의 법칙을 정리를 해보면 어떤 두 사건이 있어요, 그죠? 아까처럼 뭐 굳이 보자면 버스가 A라는 사건이고요, 지하철이 B라는 사건이야. 그 안에 원소가 이렇게 3개가 있고 2개가 있다 생각해도 되죠, 그죠? 그럴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를 타게 되면 지하철 안 탈 거고, 지하철을 타게 되면 버스를 안 탈 거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보면 그냥 더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A 사건의 원소의 개수, B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우리 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여러분 이거 집합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렇지? 우리 합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거는 여기 A 교집합 B인데 얘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서 얘가 이제 개수가 0개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냥 A의 개수랑 B의 개수만 더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x와 y가 자연수일 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좀 차근차근히 요 점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노가다로 풀어볼게요. 노가다. 사실 몇 개 안 돼서 하나하나씩 세보자. 자연수 넣었을 때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얼마 있을까요? 1, 1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2, 1도 가능하겠네요. 3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1, 2 뭐 이런 거 가능하겠죠. 3개네, 3개. 그래서 이건 노가다 해도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문제, 몇 개 안 나와서, 그죠? 네.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문제 1번, 2번. 자, 여러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 정지를 하고 푼 다음에 해설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 푼 친구들은 이제 같이 해설을 볼게요. 자, 숫자 카드 4개가 있는데 여기서 2장을 뽑아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홀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죠? 2장을 뽑아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21 만들 수 있겠죠. 2하고 1하고 뽑으면,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노가다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또 뭐 어떤 거 있을까요? 31, 뭐 41, 뭐 이런 식으로 막 세어볼 수 있겠죠.
그죠? 13 뭐 이렇게 그죠? 이게 세다 보면 근데 우리가 빠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노가다 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수용도로 한번 해볼게요. 수용도는 가지치기인데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의 홀수를 결정하는 거는 어디예요? 홀수를 결정하는 거는 10의 자리예요? 1의 자리예요? 1의 자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눠보는 거예요. 1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랑 3이 오는 경우로 나눠보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10의 자리는 비워놓을게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 10의 자리를 이제 쓸게요. 10의 자리 10의 자리 올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여기 2, 3, 4 올 수 있죠. 여기는 1, 2, 4 올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해보면 자 여기 몇 개? 3개. 여기 몇 개? 3개. 됐죠? 자, 이 3과 3은 더할까요? 곱할까요? 자, 우리가 1의 자리에 1이 오면 3이 오지 않을 거고, 그죠? 3이 오면 1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냥 더하는 거겠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이거 더하면 될 거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용도로 풀어봤어요. 됐죠?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예제 1번도 수용도로 좀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수용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이 뭔지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준. 여기서는 결국에 x 플러스 y의 합이 2가 되는 경우랑 3이 되는 경우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죠? 2가 되는 경우는 1, 1 하나밖에 없을 거고 3이 되는 경우는 2, 1, 1, 2 이렇게 있어서 3개가 되겠죠. 밖에가 많이 시끄러워서 이게 다 녹음될 것 같은데 됐죠? 네.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자,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차이가 1 이하인 경우를 구하래요. 그렇죠? 이것도 자 노가다로 풀어도 되지만 수영도로 풀어볼게. 분류를 해볼게. 뭐를 기준으로 삼을까? 기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준. 뭐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좋을까?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복잡하게 풀릴 수도 있고 간단하게 풀릴 수도 있어요. 자, 차이가 1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차이가 1인 경우 그보다 더 작은 0인 경우 두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분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이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차이가 0인 것부터 세볼게요. 그럼 똑같이 나오면 되죠. 1, 1, 2, 2, 3, 3, 4, 4 해서 6, 6 그죠? 몇 개예요? 6개. 자, 차이가 하나 나는 경우 1, 2인 경우 그렇죠? 서로 다른 주사위라 그랬으니까 자, 뭐 2, 1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 2, 3, 3, 2 이렇게 해서 쭉 가서 5, 6, 6,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 몇 개일까요? 어떻게 세면 좋죠? 두 개씩 묶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묶음이 몇 개 나올까? 자, 1, 2 시작해서 이거 뺄게요. 이 앞에 것만 쓸게요. 1, 2 해서 5에서 끝나거든요. 네, 이거 5묶음이야. 그래서 이거 5묶음이고 한 묶음당 2개씩 있어. 그래서 10 더하기 6 하면 16개. 이렇게 풀면 돼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 수용도의 중요성을 지금 사실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수능이 어려운 좀 사돈짜리 문제를 좀 풀다 보면 내가 왜 수용도를 강조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기준이 중요한데 잠깐 문제 1번 조금 더 볼게요. 1의 자리를 기준으로 삼으면 큰 가지가 2가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만약에 10의 자리로 기준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몇 개가 가지가 나올까? 10의 자리는 사실 홀수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가지가 4개 나와요. 4개. 2, 3, 4 이런 경우 다 또 세야 돼. 그죠? 여러분 4개짜리 세는 게 나아요? 2개짜리 세는 게 나아요? 2개짜리 훨씬 낫죠. 그죠? 그래서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 이 기준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 룰이 있어요. 룰. 어쩌냐면 지금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있는데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삼을까를 고민을 할 때 제약 조건이 많은 거
제약이 많은 걸로 기준을 잡으면 돼요. 봐요 여러분, 우리가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중에서 홀수가 되려면 제약 조건이 많은 게 어떤 거예요? 10은 여러분 그냥 1부터 4까지 다 들어가도 상관없죠. 근데 1은 어때요? 홀수만 와야 되니까 1하고 3밖에 안 돼. 얘가 더 제약 조건이 많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삼으면 가지가 몇 개 안 남아요.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양 기르기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자, 둥글게 모여 앉아서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1부터 차례대로 수를 말한대요. 그죠? 이런 게임 있죠, 여러분? 이거 뭐 369 게임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근데 5의 배수 또는 11의 배수가 나오면 손뼉을 친대요. 그죠? 이럴 때 이런 놀이를 할 때 5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손뼉을 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그냥 50 미만에서 5의 배수랑 11의 배수 그냥 개수 세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또 수형도로 풀어볼게요. 뭘로 분류하면 될까요? 뭘 기준으로? 그쵸? 그냥 5의 배수랑 11의 배수로 분류하면 되겠죠. 그러면 50 미만에서 5의 배수 몇 개 있어요? 9개 있죠? 9개? 50은 빠져야 되죠? 50 미만이니까. 11의 배수는 11로 나누면 4. 그죠? 4개 있죠? 4개. 자, 근데 혹시 여기 안에 5의 배수에도 있으면서 11의 배수에도 있는 수가 있을까요? 없죠? 이거 그냥 55가 되니까 55는 50 미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더하면 돼. 합의 법칙. 이렇게 되겠죠. 자,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사실 제가 제 수업이 지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수능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교과서 문제만 풀려고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긴 좀 아쉬워서 지금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 수업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자, 볼게요.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여러분들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곱의 법칙 이제 들어갈게요. 그럼 어떨 때 이제 곱하냐라는 건데, 우리 책에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요리 좋아하나요? 요즘 요리 많이 하죠, 그죠? 요리 프로 많은데, 자, 요리를 할 건데, 자, 주재료가 밥이랑 국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재료가 김치, 고기, 새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주재료와 부재료를 써가지고 음식을 만들 거래요. 그때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죠? 자,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수용도로 생각하면 돼요. 자, 주재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주재료를 기준으로 하면 내가 밥을 선택할 수도 있고 국수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밥을 선택하고 나서 부재료를 찾아보면 부재료는 세 개씩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3개, 그 다음에 여기 3개. 그래서 총 6개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게 수용도의 방식이고요. 이제 곱의 법칙으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주재료를 사건 A라고 보고 부재료를 사건 B라고 보는 거죠. 주재료 몇 개가 있어요? 2개. 부재료 몇 개 있어요? 3개. 근데 이번에는 보면 여러분 요리를 하면서 우리 주재료도 선택을 해야 되고 주재료도 일어나고 부재료도 선택을 해야 되죠. 부재료도 일어나. 둘 다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럴 때는 이 2개를 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곱의 법칙. 그래서 답이 6.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용도가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렇게 푸는 게. 그죠? 우리 근데 간단하게 곱의 법칙을 쓰면 사건 A랑 사건 B의 개수를 센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M과 N을 곱하는 것처럼 2와 3을 곱해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3번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처럼 등산 후 입구에서 출발해서 폭포를 거쳐서, 여기에 폭포예요. 정상까지 가는 방법의 수. 그죠? 그러면 자, 여기다 써볼게요. 우리가 입구에서 폭포를 거쳐서 정상을 가죠. 입구에서 폭포까지 몇 가지? 4가지. 폭포에서 정상까지 몇 가지? 3가지. 자, 이 4랑 3을 더할까요? 곱할까요?
자, 우리가 여러분 입구에서 정상까지 갈 때 일단은 폭포까지도 가야 되고 요 사건도 일어나죠, 그죠? 폭포에서 정상까지도 가야 돼. 이걸 A, B라고 하면 둘 다 동시에 우리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곱해서 12개 이렇게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노가다로 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세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72라는 녀석을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여러분 72를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이 안에 2는 3개 들어있고요, 3은 2개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약수 1이라는 건 뭐냐면 2는 하나도 안 들어있다는 얘기고, 그죠? 2는 하나도 안 들어있다는 얘기고 3도 하나도 안 들어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2는 하나 들어있고 3은 하나도 안 들어있고, 3은 2는 없고 3이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뭐 8도 있겠죠. 8은 2만 3개 들어있는 거, 3은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 12도 있겠죠. 그럼 얘는 2는 2개, 3은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결국에 여러분 72의 약수라는 거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2 몇 개랑 3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할 수 있고요. 요 m은 2는 최대한 몇 개? 3개까지만, 하나도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n 같은 경우는 최대로 2개까지만, 최소는 빵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앞에 걸 사건 A, 뒤에 걸 사건 B로 보면 A는 원소의 개수가 0부터 3까지니까 4개, B는 0부터 2까지니까 3개가 되겠죠?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72의 약수를 만들 때, 아이고, 양수를 썼네, 약수인데. 약수를 만들 때 여기 m의 값도 정해야 되죠, 얼마인지. n의 값도 정해야 되죠. 두 개 다 동시에 정해야 돼. 그러니까 더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야. 그래서 1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이제 공식화 시키면 어떤 a라는 값을 x라고 할게요. 어떤 x라는 녀석의 약수를 구하고 싶으면 걔를 소인수 분해해서 뭐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 그죠? 요 지수, 아까 전에 3일 때는 우리가 0까지 포함하니까, 그죠? 3일 때는 0까지 포함하니까 하나 더 많아지는 플러스 1에서, 그죠? 아까 4개를 곱했고, n 같은 경우 최대 2인데 0도 포함시켜야 되니까 2 더하기 1에서 아까 3을 썼죠. 여기도 n에다가 0을 포함해야 돼서 1을 더하면 돼. 그래서 약수의 개수 공식은 이렇게 돼요. 자, 시간 드릴 테니까 4번, 5번 풀어볼게요. 자, 144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이 녀석을 소인수 분해하는 거야. 144 12의 제곱인가요? 12는 2의 제곱 3이죠. 그러면 총 2의 세제곱 3의 제곱이 되겠다. 맞나? 아닌가? 2의 4제곱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 요거 약수의 개수 4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해서 15가 되겠죠. 자, 540을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270 135 5 할까? 얘는 3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는 2가 2개, 3이 3개, 5가 1개인가요? 그러면 2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되니까 3, 4, 2가 되겠네. 24 나오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전개했을 때 모든 항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이거 전개해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항들이 있냐면 A랑 P랑 곱하고 X랑 곱해서 뭐 이런 애도 있을 거고, 그죠? B랑 Q랑 곱하고 뭐 Y랑 곱해서 이런 애들 등등등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애들을 노가다로 다 세보려면 시간 많이 걸리죠? 네, 이건 뭐 사실 중학교 때부터 생각을 해봤을 텐데, 결국에 여기서 항해라는 거는 여기에서 2개 중에서 1개를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 항 2개 중에서 하나 선택할 거고, 여기 3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걔네들을 다 곱한 게 항이 될 거야, 그죠?
그러면 요 앞에 거를 사건 A, 뒤에 거를 B, 사건 C라고 생각하면 각각의 개수 그죠?를 셌으니까 이제 더하냐 곱하냐를 생각하면 될 텐데 우리 항을 만들 때 여러분 여기에서 있는 녀석도 선택해야 되고 여기도 선택해서 여기도 선택해서 다 곱하는 거죠. 동시에 다 일어나니까 곱해야 되겠죠. A를 포함한 항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자 A에서는 무조건 A가 선택해야 돼. 그죠? 얘는 선택되는 거고 얘는 2가지, 얘는 3가지니까 답은 6개.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영양 기르기는 순열이라는 단어를 하고 나서 설명할게요. 거기도 나을 것 같아요.